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주 좀 주요할 종목들이 있어서 그 종목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번 주 시장이 부진했습니다. 등락이 계속 있었는데, 물론 금요일은 좀 오르긴 했지만은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너무 아쉬웠어요. 코스피 지수 보면서 같이 얘기를 드릴 텐데, 우선은 지난 고점 돌파에 실패한 이후에, 지난 고점 돌파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고 보이거든요. 2779선인데 운이 좀 없었다고 보여요. 제가 이제 5월 달에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은 중에 하나가, 키워드를 꼽아 본다면 우연치 않은 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드렸어요. 4월부터인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우리가 노력으로만 100% 될 수는 없고, 뭔가 어떤 기회라든지 운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찮은 무엇인가가 있었다면은 좋은 것이, 국내 주식시장은 지금 2800선을 돌파해서 펄펄 날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반대죠. 반대로 오히려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좀 압력이 높아졌어요.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압력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고점에서 시장이 좀 밀려났었죠.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여기서 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지표들이 나와버리면은 코스피 지수는 좀 더 밀렸다가 이 지지를 이탈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추세의 지지를 받아야지 되는 하단이거든요. 이 흐름을 좀 깨고 내려왔다가 안정을 찾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현재의 이 인플레이션 위협들이 좀 안정을 찾는다면은 주식시장은 지금 이 수준, 지지받는 수준, 월요일 하루나 화요일 정도 조정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좀 승승장구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지금 만약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재료들,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고 있다는 재료들이 2주 전에 나왔다. 그렇다면은 시장은 치고 올라갔었겠지만 그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좀 어차피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때마침 반도체 종목들 흐름도 좀 안 좋아졌어요.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먼저 하이닉스 좀 볼까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보였는데, SK하이닉스가 21만원 선을 찍고 지금 189,000원까지 며칠 사이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른 문제도, 물론 엔비디아에 많이 엮여서 주가가 올라갔죠. 엔비디아 주가 흐름과 좀 동조한 흐름이 있었을 거고, 플러스 알파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너무 빨리 올라왔던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시각은 달라요. 누구들은 성장성, HBM 성장성인데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투자자들은 너무 고평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미국 채권이 높아져?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 쪽으로 좀 이동하기 마련인 시점이죠. 채권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유동성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팔자 쪽의 기울기가 일시적으로는 좀 고평가에 대한 시각. 어차피 AI가 그런 판단은 못합니다. 사람이 판단을 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판단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좀 더 가능성을 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판단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반도체가 그럼 왜 올라왔었는지, 한미 반도체는 왜 이렇게 폭등을 했었는지 괜히
그 우리 2차 전지 전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테슬라의 주가하고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작년 그리고 몇 년 동안 에코프로 BM 올랐던 거 한번 볼까요? 주가요? 월봉으로 주봉 좋다. 주봉을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이렇게 주봉으로 월봉으로 볼까요? 그냥 월봉으로 보자고요. 지금 차트의 기울기 때문에 이래 보이는 거지. 지금 2021년 6월 달에 가격을 보게 되면은 이때 종가가 52,000원 수준으로 찍혀 나오죠. 몇 배가 올랐나요? 이게 몇 년 사이에 52,000원짜리가 584,000원까지 올랐으니까 11배, 12배 그렇게 오른 거죠. 그렇게 오랜 기간도 아니었단 말이죠. 이거는 산업에 있어서 전기차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요 부품이 될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였고, 그것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자, 산업의 성장 이슈가 되는 게 지금은 뭐죠? 빠른 속도로 AI 성장 가속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기차는 어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어떤 측면에선 제조업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럴 수는 있지만, AI는 사실상 딱 봤을 때 손에 잡힌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는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크게 그냥 테마성 정도로만 와닿았지. 근데 실질적으로 AI는 산업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소용돌이를 몰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짧은 아주 단적인 예로 한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헐리우드 영화 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들어가죠. 몇 천억 들어가죠. 대작들은요. 이 몇 천억 중에서 많은 부분에 쓰이는 것이 바로 특수 촬영입니다. 이 특수 촬영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AI는 쉽게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작사들은 아무리 그 AI 프로그램이 영상 프로그램이 비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그거를 썼을 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산업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마어마한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전기자동차 과거에 생각하던 성장성만큼이나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반도체 산업도요. AI 산업도. 그럼 이 AI 산업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랐느냐? 물론 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것도 영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AI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들, 우리 GPU, 많이 그래픽 카드부터 해서 시스템 반도체, MCU 많이 들어보셨죠? MCU도 시스템 반도체랑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작은 칩안의 어떤 그래픽부터 해서 메모리부터 CPU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다 집약되어 있는, 거기다가 그러면은 이게 되려면은 HBM도 먼저 돼야지 되는 거니까, 어차피 전체적으로 AI는 처리 기술, 우리가 연산 처리가 빨리 돼야 되거든요. 왜 기상청에서 그 큰 돈을 들여서 슈퍼컴퓨터를 들여놓습니까? 복잡한 연산 처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큰 서버 컴퓨터 어마어마하지요. 그 슈퍼컴퓨터 보시면은 그 큰 슈퍼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어야지 되냐?
작아져야지 되겠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기차가 성장이 제한이 되는 것은 2차전지 가격이 비싼 거고 2차전지 충전을 하고 그리고 차 무게가 많이 나가요. 왜 차 무게가 많이 나가냐? 2차전지가 무거우니까. 그러면 진짜 2차전지가 제대로 되려면 충전도 빨리 돼야지 되고 2차전지 크기도 아주 작아진다면 정말 좋은 차량이 되겠죠. 플러스 알파로 유리에다가 태양광까지 장착을 한다면 패널까지 장착을 한다면 그리고 웬만큼 태양광을 받으면은 충전할 필요 없이도 굴러다닐 수 있다면 어마어마해지겠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AI를 움직일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제품 같은 경우에 진짜 AI 온 디바이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좀 AI 온 디바이스는 진짜 이 디바이스가 그런 연산 처리를 해줘야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지금 AI 기술이 발달했을 때 저는 스마트폰도 이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버튼 형식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뭐 웹서핑을 하고 뭐 인스타부터 해서 뭐 유튜브를 보고 그런 단계를 이제는 뛰어넘는 그야말로 진짜 AI 온 디바이스. 지금 AI 온 디바이스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차량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은 있어요. 아주 복잡한 기능들이 요즘은 많이 들어가죠. 전기차들에 특히 또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런 자율주행 기술부터 해서 그 기능을 다 사용하는 운전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운전자와 그런 엄청난 뭐 디바이스들의 기능들,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 엄청난 기술들이 많지만 그거 다 못 쓴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이 될 수 있는 게 AI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아주 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앞서 보셨던 이제 영화 제작사부터. 그래서 이 AI의 성장성은 어마어마하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종목들 주가는 많이 오른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칩들 있죠, 반도체. 그러니까 전기차 때문에 2차 전지가 오른 것처럼 똑같이 그만큼의 성장성은 부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반도체 산업에 어마어마한 수요가 필요할 거거든요. 기술도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선점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안 좋다면 우리는 당연히 좀 집중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언제? 지금처럼 흔들릴 때.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 결국에는 시장은 추세는 상승 추세니까 어찌 되었던 지금은 추세가 상승 추세입니다. 강세장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뭘 발판으로 그럼 강세장으로 넘어왔냐? 한국은 반도체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 전지는 오히려 반대로 무너졌어요. 주가들 다 무너졌어요. 여전히 반도체 쪽에서 못 오르고 있는 종목들, 안 오른 종목들 눈여겨보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추천드리려고 들고 나왔는데 마지막 종목은 이 차세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종목인데요. 이 첫 종목을 들고 나온 거는 지금은 뭐 코스피 중점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코스닥 중점에서 바라본다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제약바이오 종목을 띄워놓고 갈 수는 없다고 봐요. 결국에 제약 종목,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가총액을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을 장악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종목들이 유망할까? 뭐 HLB도 많이 올랐었고 알테오젠도 많이 올랐었고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주의 깊게 보는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그냥 일반 제약사로 생각을 했었던 것에서 이제는 좀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바이오시밀러로. 삼성바이오 왜 비싸죠? 바이오시밀러 때문에. 셀트리온 시가총액 왜 비싸죠? 바이오시밀러 때문에. 삼천당 제약도 그 길에 들어섰단 말이죠. 그럼 그만큼의 밸류에이션 적용이 돼야지 되는데 그때 한참 뉴스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누가 팔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누군가들은 그동안 주가가 올랐었으니까는 이익 실현을 했겠죠. 그렇지만 제 시각에서는 지금 너무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흔들리면서 같이 흔들렸기 때문에. 다음 주 갈 것 중에 미리 치고 나간 종목 중에 하나다. 금요일 시장에서. 오늘 녹화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5만 1200원을 장악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뭐 얼마 시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뛰어넘게 된다면은 정말 빠른 속도로 좀 달려나갈 후보가 될 수 있는 제약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첫 종목 3천당 제약으로 들고 나왔고요. 자, 그 다음 LX세미콘입니다. LX세미콘은 부류가 디스플레이 쪽으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근데 제가 앞서서 AI 설명드리면서 AI 온 디바이스 중점에 엔비디아는 그럼 왜 이렇게 좋을까요? 엔비디아 디스플레이 GPU 연결돼 있죠. LX세미콘 이런 OLED부터 해서 디스플레이와 연관되어 있는 칩셋에 대한 설계, 팹리스, 매출 규모도 커요. 실적도 잘 나오고요. 제가 봤을 때는 LX세미콘 같은 종목들이 AI 관련된 차세대 유망 반도체 종목이에요. 계속해서 MCU에 대한 MCU라고도 하고 우리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도약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LX세미콘의 그럼 디스플레이 쪽 칩셋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에서도 어마어마한 성장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AI 때문에. AI의 중점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구현입니다. 자,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뭐 디스플레이는 이제 끝난 거 아니야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길을 못 폈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준비하지 않을까를 봐야지 된다는 겁니다. 저도 정확한 건 몰라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걸 알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조만간 부각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AI 성장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관련주로 부각이 될 거고 그런 성장성들이 부여가 된다면 지금 주가는 너무 낮은 수준이다. 실적 동향을 좀 볼 텐데요. 어쨌거나 뭐 다 마찬가지지만 23년도의 실적은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22년도의 매출 수준을 뛰어넘는 거는 이제 내년이 될 것이고 올해도 이익률은 순이익률은 개선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PER 수준은 낮게 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과 올해 주가 EPS를 우리가 가중평균해서 본다면은 한 10,000원 정도의 EPS를 올해 내년 실적 가중해서 볼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은 7배 수준의 주가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작은 종목들까지 별로 관여 안 하는 종목들까지도 막 PER이 60배, 70배 됐었단 말이죠. 그런 거 놓고 본다면은 사실 이런 LX 세미콘처럼 기술지박적인 R&D 쪽에 강점을 두고 있는 회사, 오히려 R&D 쪽에 강점을 두고 뭐 팹리스 이런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월등히 높죠. 말도 안 되는 PER이죠. 그러면은 9배가 아니고 솔직히 40배, 50배 간다고 해서 그게 비싸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그걸 비싸다고 하는 거는 참 넌센스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분명히 우연찮은 어떤 계기가 발생할 거고, 우연찮은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높은 PER을 적용받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20배 PER을 내년 실적에 뭐 투자한다면 내년까지 봐야지 된다니까 거죠. 그럼 내년에 EPS는 13,000원인데 20배의 PER을 적용한다면 26만 원이 된다는 거죠. 주가가. 그러면 지금보다 몇 배가 올라야 되죠? 한 4배 정도 더 3, 4배 더 올라야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성장성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뭐 LG 계열이고 LG에 좀 묶여 있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너무 디스플레이 쪽이라고 엮여 있는 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씩 장점이 보여질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추천주로는 LX 세미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좀 위축됐어요. 근데 파동이 흔들린 거지 추세가 흔들렸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미국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다면은 시장은 다시 추세에 맞춰서 돌아가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매수할 기회라고 보입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